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호와 보는 세상 손성호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행복한 시간 잘 보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첫날 파이팅 잘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 부유한 자본주의와 가난한 사회주의에 대한 이 책을 보면서 이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밑줄을 이렇게 긋고 형광펜으로 칠까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독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포항 시민 여러분, 특히 국민의힘당을 응원하고 지지하신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애국정신과 이 정의로운 마음, 이 의협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을 제가 옳다 할 수 없고 틀린 것을 제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국민의 진당을 응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불의와 타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몇 개월 전, 최소한 몇 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듯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밥줄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 왔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당이 도로 국민의 짐당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성호의 삶에 있어서 스승이자 멘토인 책을 펼쳐보면서 위안을 얻고 또 에너지를 또 충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본 책의 핵심 내용은 첫째, 국가의 시장 개입이 곧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든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정책과 대한민국의 교육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에 속박되거나 맹신하거나 또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본 책이 자극제가 되고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필독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수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책 속의 이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천 년 동안 기아에 허덕이던 중국의 사례와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같은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자본주의와 이 사회주의 중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1949년도 공산주의 혁명가 마오쩌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1957년 대약진 운동을 선언하고 인민공사를 설립하는 등 모든 이 사유재산을 국유화시키고 사람의 이름 대신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 나오듯이 유니폼 앞뒤로 이름 대신 그 번호를 붙이듯이 그렇게 번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64%에 해당하는
3,2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또 배가 고팠으면 인민들이 8살 아들을 목졸라 죽여서 그 인육을 요리해서 먹거나 또 암시장에 내다가 팔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 중국 인민들은 배고프다는 말을 못했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하면은 사회주의 혁명의 반동분자로 처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가난한 중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 G2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들은 흥묘백묘론,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꽁 잡는 게 매다. 예, 그렇습니다.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근대화 정책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시장 경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이 G2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1978년 경제학자로 구성된 사절단에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질문하고 경제 운용 방식을 알아오라고 주문했고, 덩샤오핑 본인 또한 직접 일본과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방문하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눈부신 발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는 중국의 집단 농경 체제를 해체시키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기 시작했답니다. 이때부터 개인 창업 열기가 시작되었답니다. 미용사가 국립종합병원 의사보다도 소득이 높았고, 그리고 거리의 행상이 핵과학자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었답니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완전히 폐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실험하는 시범지역인 경제 특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홍콩에 인근해 있는 바로 선전시입니다. 이 당시 선전시의 인구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 경주시 인구보다 조금 많은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인구의 35%에 해당되는 175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는 곧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우리는 시대를 역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40% 이상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것이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조선 제4대 왕인 세종대왕 같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특히 농학, 문학, 사회, 언어, 음악, 법학, 수학, 과학, 공학, 철학, 경제학, 재무, 회계, 물리학에서 군사학에 이르기까지 이 지식이 박식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 사랑하는 인의 정신으로 우리의 한글인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주 개발의 초석이 되는 천문학을 연구하여 처국이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성호는 자유대한민국의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윤리적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대통령 후보가 어디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히포크라테스라고 생각나듯이 컴퓨터 세계의 히포크라테스 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현대의학의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노력으로 번 돈으로 약 1,500억 이상이란 돈을 기부한 정치인이고 벤처 사업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안철수 대표님 같은 그런 정치인을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국민의 혈세를 횡령해 먹거나 탕진할 줄만 알았지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을 정치인들이 우리가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우와 보는 세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판 세종대왕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거역한 국민의 진당에 계신 홍준표 의원님께서는 더 이상 부패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부역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혁신을 위한 시대적 사명감과 함께 세대 교체를 한다는 마음으로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 선언해 주신다면 중도층의 표심은 물론이고 국민의 진당 내에서도 20, 30, 40, 50 세대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님께서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 선언하셔서 안철수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신다면 세종대왕의 태평성대와 같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성우와 보는 세상 손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